이런 와중에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앞에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재판에 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 매일 재판을 가고 있습니다. 왜냐면 병합도 안 해줘, 이 새끼들이. 몰아서 그럼 한꺼번에 하자고. 지들은 병합 잘하잖아. 표창장 사건하고, 주가, 날려먹은 주가 사건을 묶어가지고 병합을 해갖고 수사를 하던 이런 새끼들이 결국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은 다 나눠가지고 재판부를 따로둬갖고 안 나오면 구인해 간다고 협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뉴스타파 대표와 언론인들 관련된 재판에서 그 안에 이재명 대표를 무리하게 끼워 넣는 바람에 판사가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좀 고쳐와 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억지 기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대표 등 언론인들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공소장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내용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. 그리고 공소장에 김만배하고 이재명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헤쳐먹었다라고 하는 이미 지들도 기소를 포기한 사건을 갖다 놓고 그 기소장 안에 또 추가해서 집어넣은 거예요. 네. 그럼 이걸 왜 넣었어? 그러니까 아니 얘네들이 명예훼손을 시킨 게 이게 이제 선거법도 다 날라갔어요. 얘를 윤석열의 명예훼손을 하는 목적이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는 3단, 4단이 넘어가 있는 상황을 엮기 위해서 김만배나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그 공소 내용보다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기고문들이 더 긴 공소장을 만들어 갖고 온 거야. 이제 공소장 4쪽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착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다고 돼 있었나 봐요.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게 공소 사실에 어울리는지 모르겠다. 이게 윤석열 명예훼손하고 무슨 상관이냐고. 김만배가 돈을 해먹으면 윤석열의 명예가 왜 추락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이 검찰입니다. 그래서 이 기소장대로 그대로 끌고 가잖아요. 또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공소장을 이따위로 쓰는 거예요. 결국은. 이제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범죄는 이재명을 위해서 내지는 이재명이 뒤에서 조종해서 했다고 앞으로 검찰들이 이러고 나올 거예요. 근데 난 희한한 게 있어. 사실 이재명 대표를 괴롭힐 마음이면 네. 경기도를 털어야 되거든요. 왜냐면 성남시는 너무 오래전이잖아. 경기도는 가까운 데 있단 말이야. 경기도에 관련해갖고 경기도가 했던 어떤 행정이나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좀 털면 오히려 조작하기에 훨씬 많은 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. 어차피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행정 처리를 했겠어, 이재명 대표가. 근데 그것도 털어봤겠죠. 근데 아니지. 너무 없어서. 없어서가 아니라 털려고 뭐 성남권이 있어서 털었나? 경기도를 털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경기도를 안 털까? 경기도에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?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. 저 이거 받고 저도 최근에 진짜 이상한 걸 느끼는데 국제뉴스 검색을 하잖아요.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뭐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 이런 관련 그러면은 보통 우리 정부 차원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거나 또는 뭐 우리 뭐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중량급 이재명 대표급 정도 되는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기사거리가 되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.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김동연 지사가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멘트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 진짜로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. 그러니까 내가 국제뉴스를 검색을 하는데 다 윤석열 그다음이 김동연 이런 식으로 멘트들이 나와요.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여기서 경기도지사인 이 사람의 얘기가 왜 도대체 기사화되는 거지?
그래서 김동연이 다음 지선이 있는 2026년쯤 돼가지고, 갑자기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, 국짐 대표로, 대통령 후보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? 지금 김두관이 거의 뭐 미쳐 날뛰듯이 이재명 대표를 내리까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 해주면 나중에 국짐에서 받아준다고 그래서 저러는 거 아닌가? 이제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. 아니, 근데 진짜로 이상하다니까요. 경기도지사가 그 경기도 행정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는 난 그건 이해해. 그럴 수 있으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홍보 담당자들이 얼마나 뿌려대겠어 보도자료를. 근데 국제뉴스와 관련해가지고 왜 도대체 김동연이 이런 말을 김동연이 했다는데.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언급한 게 무엇이 중요한지.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야, 외교 관련된 전문가야, 그러니까 뭐, 그러니까 왜 국제 관련해서 일들이 벌어졌는데 김동연 얘기가 대서특필이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고. 그래서 김동연이 해처리를 영입을 하고 이 낙마한 수밖의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지금 나름 무슨 뭔 팀을 꾸렸대요. 전해철을 중심으로 해갖고.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나 이번에 대북 사건 관련해가지고 회의록 같은 것들 달라 그랬는데 그거를 제출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일련의 이런 행위들이 동연이가 또 하나의 빌런 후보로 한동훈을 대체할 빌런 후보로 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중요한 건 김동연은 처음 나올 때부터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저희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어쨌든 민주당 이름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스탠스를 저희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있습니다.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해가지고 김동연을 막강하게 밀었던 애들이 해철이 그룹인 거고요. 그래서 올라가갖고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됐지만 사실 그거는 본인의 호강보다는 이재명 전 지사의 진짜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거든요. 그 당시에 선거전 당시에. 그러니까 본인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선거 도와줬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 사람들 캠프에 있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이재명 대표였다는 거지. 근데 그 이재명 대표를 대표적으로 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김동연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개헌 얘기를 같이 꺼내고 있는 사람도 김동연이라는 거죠. 그렇죠. 김동연은 대선 나왔다가 이재명 대표랑 이제 단일화를 한 게 맞고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사실 경기도지사 간 거 맞는데 완주를 했다고 한들 김동연이 이길 사람이야? 걔가 해서 아니 그쵸. 솔직히 우리 쪽에서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랑 경선 붙였으면은 사실 그 출마해서 초반에 지가 단일화 해준 거를 가지고 너무 많이 단물을 뽑아먹고 있는 거고 심지어 그 은혜를 배신하고 있는 거야 김동연 지금. 경기도청도 압수수색 엄청 당했습니다. 맞아요. 몇 개월 동안 아예 상주를 하면서 거기를 탈탈 털어가지고 김동연 지사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? 일을 못하게 한다고. 전 지사 때 일인데 왜 지금 와서 이 난리를 치느냐. 그거 못 찾았죠. 하지만 못 찾았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건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작할 수 있었다니까. 근데 김동연은 지금 이 정부에서 안 건드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. 자, 왜냐하면 성남시장 그 다음 시장이 은수미 시장도 건드렸어요. 김동연은 안 건드려요. 건드리는 척만 할 뿐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. 그리고 진짜로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김동연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. 나는 김동연으로 검색을 한 적이 없는데 김동연이 계속 나와서 이게 뭐야 이런 거고 여러분은 아예 대놓고 김동연으로 검색을 해보라고요. 온갖 때 다 멘트한 게 다 기사화되면서 계속 나와요. 그러니까 아마도 민주당 안에서의 대항마 아니면 나중에 저쪽으로 건너가는 이
제2의 안철수 같은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김동연한테 전해철을 비롯한 찐 수박 그룹들이 수박즙을 지금 엄청나게 밀어넣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봐지고요. 그 파이프가 김두관한테도 연결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